자, NBA 골대 김영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동훈 차장님과 다시 또 이렇게 준비하러 들어가겠습니다. 보통 그 해외 IB, 글로벌 IB라고 하는 투자은행들, 뭐 골드만삭스, 뭐 JP 모건, 머건 스탠리, 뭐 많이들 들어보셨던 시티. 그쪽 사람들도 보고서를 낼 때 기업에 컨빅션 바이라는 영어 표현을 써요. 우리 표현을 하면은 확신 매수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나라 리포트에 강력 매수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 아직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도 시티 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해갔잖아요. 이세철 연구원 같은 경우. 아마 또 보고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떨까요? 사실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자체는 지금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인텔 이슈라든 부분이 좀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 2분기 실적도 선방을 했고 그리고 일단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뭐 물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하반기에도 이제 반도체 업황의 호전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뭐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제 신제품들의 출시라든가 이런 것들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삼성전자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 경제 전반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가 정상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작용을 한다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 경제 정상화에 그야말로 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뭐 지금 정책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하반기에 이제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경기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.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과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과는 맥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효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부분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호재다.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시각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이제 딱 스타트를 했다. 저는 네. 이렇게 그저께 3,900억, 어제 이제 9,000억이 샀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는 좀 그 어제가 변곡점이었고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시각이 이제부터는 조금 파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좀 더 추가해가지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미일 미사일 지침 전면 개정. 지침이라는 표현 굉장히 껄끄러웠거든요. 누군가가 하다라는 건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 근데 그걸 이제 뺐습니다. 전면 개정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제한이 풀렸죠.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군사적인 목적도 저희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액체보다는 고체가 액체는 사실 막 이동 차량에다 보관해갖고 뭐 온도 낮춰야 되고 넣었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뭐 쏘고 이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고체 연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열어준 건데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막아놔서 못했던 거 아닙니까? 여러 가지 위성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, 아까 뭐 통신도 마찬가지긴 한데 묶어지잖아요. 반도체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. 사실 이제 이런 그 위성은 뭐 이런 앞에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말씀하신 기술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미국이 괜히 나사라는 그런 그 조직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뭐 동경의 대상,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. 결국 이제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4번의 어떤 이런 미사일 협정 대정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2번 있었습니다. 그렇죠. 한 번은 이제 그 발사체 무게를 제한한 걸 폐지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현무 현무. 그러니까 뭐야 그 벙커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저게 그 어떤 그 이제 굉장히 강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현무가 만들어진 거고 요번에 이제 그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이 부분의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뭐 국가 위상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썼던 기술들을 쓸 수가 있다는 부분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항공산업, 위성산업, 우주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향후에 이제 이 부분에 뭐 그 어떤
성장성, 발전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보다 뭐 몇 배 이상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네. 이런 관련주들에 저는 조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발사체와 관련돼 있는 한화 저 한화 그룹 이제 이런 뭐가 우리가 이제 방산주가 원조 방산주죠 그야말로 이러한 회사들라든가 또 최근에 위성 관련해서 뭐 세트레가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위성만 하는 회사들 있거든요. 뭐 네. AP 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찬밥 신세가 돼 있었어요. 솔직히 이제 그런데 물론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가 또는 성장성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. 네. 뭐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어제 논의가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그다음에 세트레가이, 뭐 AP 위성, 네. 또 뭐가 있는데 기억은 지금 당장은 안 나네요, 제가. 조금 이따 다른 김덕호 FA 나왔으니까 또 한번 여쭤봐야 되겠고. 어쨌든 뭐 요거 정리되면은 아마 시장 관심 기업으로 지금 리스트가 업 됐을 겁니다. 그거를 신민영 아나운서가 정해 드리면은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죠.